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슈퍼 어닝데이죠. 웬만해서는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면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 과연 글로벌 시장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유럽은 오늘 ECB,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라가르트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장과 아시아 시장은 정말 글로벌 조정에서 안전한 것일까요? 2시간 전에 마감한 금융 배틀그라운드의 현장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리뷰부터 들어갑니다. 저는 어제 이 코스피 선물 시초가를 보고 놀랬습니다. 선물 시가가 308.85였는데 중요한 지지선인 310선을 깨서 출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일 마감을 억지로 당겨놨다는 걸 고려한다면 하락폭이 너무 적은 거죠. 또 해외 시장이 급락이 3%나 4% 정도 연속해서 났는데 최소한 시초가에서 그것이 절반도 안 되게 반영했다? 이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초강세 출발인 건데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숏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에 숏을 진입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과한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 것, 그런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보통 전자의 것은 이 분산 국면에서 나타나고 후자의 것은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승 국면에서는 눌림목마다 매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뭐 딴 데서 4%가 나와도 우리는 한 1, 2%밖에 안 나옵니다. 상승장이거든요. 그런데 분산 국면,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분산 국면은 뭐냐면 계속 큰 손이나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그 소위 이제 불쌍한 이 개미들한테 떠넘길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급락을 출발하면 떠넘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떨어졌는데 애들이 할 게 뭐예요? 손절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락을 안 시키고 어중간하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현물, 선물 다 때리면 그걸 그대로 개인들이 받아내요. 저는 전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 예스 땡큐 하고 선물 매도를 다시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특이했던 게 이 선물 매도를 쌓는 시장부터 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이 변동성이 종가 고가로 끝났잖아요. 우리 시장도 웬만하면 옵션 매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역시 그렇게 선물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데도 풋옵션은 거의 빠지질 않는 거예요. 갭상승해갖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낮은 시장이 버텼는데 그 뒤로 저점권이 뚫리면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을까? 네, 우리 시장에는 위클리 옵션이 있죠. 전 이 위클리 옵션이 정말 이런 거는 개인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이 탐욕스러운 시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석 달 뒤의 흐름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어닝스가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계속 파악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예측을 하면서 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도 사실은 그래 뭐 이번 주는 그렇지만 뭔가 다음 주는 어떻겠고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이 좀 대강은 될 수 있지만 매일 그러니까 한 주 정도의 흐름은 그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이번 주가 주봉이 양봉 나올지 아니면 양봉이 한 4일 내내 횡보했다가 5일째 양봉이 나올지 이걸 더 누가 합니까? 즉 장기 흐름은 그래도 어떤 시장의 궤적이라는 게 있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흐름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겠다고 위클리 옵션을 만든다? 야, 금융회사들아 탐욕이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위클리 옵션을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옵션을 발행하는 이 소위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일주일이 흐름을 맞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옵션을 고평가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다시 왜 그 위클리 옵션 얘기냐면 위클리 옵션이 매주 목요일 만기거든요. 근데 만기를 하루 앞두고 어제 선물 마감 때까지 위로 당겨놨어요. 그런데 그 밤에
글로벌 시장이 3%대, 4%대 폭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옵션 발행자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제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 막 하여튼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육dum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말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시초가 1.3% 하락을 했는데 위클리 풋옵션이 14배가 납니다. 만약에 글로벌 시장처럼 한 3%대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풋옵션 100배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가 안 되죠. 그냥 몸으로 다 얻어맞아야죠. 그래서 현물을 최대한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참 별걸 다 신경 써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 참 어쨌든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현선물 매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콜을 일부 샀어요.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한 등 처음에는 시장이 반등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줄줄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2시 40분까지 지수가 한 306선까지 밀렸는데요. 그래봤자 2.25%밖에 하락을 안 한 겁니다. 정말 강한 거였죠. 이 또 파생상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는 게 또 뭐냐면 일중 선물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 선물이 저평가였습니다. 그만큼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1시 이후에는 선물 베이시스는 계속 나빴는데 그 선물 매수는 들어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물을 매도하는 그 압력을 줄여놨다는 겁니다. 현물을 막 이게 쳐내려가면 그리고 선물도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특히 이제는 어떤 경우냐면 그 상승장에서 현물을 저평가시키고 선물만 고평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쭉 하고 추세적으로 오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고평가, 선물은 저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물은 팔면서 그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죠.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때는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거는 실무를 해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은데 어쨌든 오늘 현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그러면서 시장이 들어올려졌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 이 오후 1시 이후에는 그 시장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장중에 죽어 있었던 위클리 콜옵션들 20배, 30배까지 납니다. 그리고 오전에 14배 이상 상승했던 위클리 풋옵션 휴지돼 버렸습니다. 참, 그러니까 대단한 놈들인 게 이 메이저들이 옵션 플레이를 위해서 정말 시장을 갖고 노는 겁니다. 뭐 코스닥 지수 상승해서 뭐 이런 거는 뭐 인정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 파생 상품과 관계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래소 시장은 참 농간이 심합니다. 자, 그렇게 오후장 땡길 때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 지수 선물입니다. 어쨌든 뭐 아시아 시장이 점심때까지는 나름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홍콩 시장도 그렇고 오후장 들어서는 반등을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거의 1%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러죠. 그래, 코로나 이슈도 유럽이지. 대선 이슈도 미국 문제지. 아시아는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없는 거네. 오케이, 저가 매수. 이렇게 외친 것 같은데요. 아이고 마. 오후 3시 20분 위클리 옵션 결제 딱 들어가자마자 개폭등 시키던 코스피 지수 바로 선물 매도로 전환됐죠. 그리고 유럽 세션 시작되면서 그렇게 땡겨놨던 미국 지수 선물 쫙쫙 밀어버립니다. 나중엔 아예 마이너스 0.5%까지 밀어버려요.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 세션 딱 시작하고 나서 유렉스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눌러놨던 풋옵션 갭으로 1포인트 넘게 폭등해서 출발합니다. 합성 선물로 따지면 거의 1.5포인트 넘게 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그 코스피 시장 땡긴 거는 위클리 옵션 사고 내지 않기 위해서 현물로 시세 조정한 겁니다.
아, 너무 뇌프시절이 심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트레이딩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야, 기관들 장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마켓 메이커들이라고 하죠. 농간이 심합니다. 그만 좀 해라.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 봅니다. 유럽은 이 서머타임 끝나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개장하는데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한참 그 유럽 지수 선물도 땡겨놓고 미국 지수 선물도 땡겨놔서 오늘은 좀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대응을 선물로 합니다. 왜냐면 오늘 옵션으로 잘못 대응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눌러버리게 되면 눌렀다가 반등할 때 변동성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옵션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흘째 하락, 나흘째 하락이잖아요. 나흘째 하락은 그냥 각오하고 몸빵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일 좀 더 얘기해보면 어제 달러가 올랐다고 하지만 증시에서 나타난 리스크 오프 현상을 감안하면 달러는 얼마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 하락분을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상당량 위로 땡겨버렸죠. 그러면서 뭐지? 정말 하락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4시부터 이 브렌트 기름이 떡투매가 나와버립니다.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15분 지날 때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5.7% 하락을 시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텍사스 기름도 빠질 수밖에 없죠. 기름 시장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났고 미국 지수 선물도 플러스 1%의 상승분을 싹 반납하고 보합, 심지어는 마이너스 0.5%까지 밀어버립니다. 유럽 증시는 현물 본장 시작되고 나서 나름 반등이 나타났는데 채 1%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얻어맞고 했죠. 왜냐면 미국 본장 시작 직전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리고 본장 시작하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과연 유로존도 얼마나 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시장 참여자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있기 전에 선물이 올라버리니까 자꾸 상승할 때마다 얻어맞고 또 커머디티들 하락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반납하고 땅굴을 팔아갔죠. 막상 뚜껑 열린 기자회견 참 허무했죠. 옛날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시절에는 뭐 슈퍼마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정책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른바 드라기 푸시라고도 불릴 정도로 드라기가 설레발을 하면 급락하던 증시도 멈추고 급반등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 미꾸라지 같은 정치인 출신 라가르드 할머니는 처음엔 너무 뻔한 이야기들만 내놓다가 후반 들어서 12월 회의 때 뭔가 좀 더 큰 거 내놓게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PPP 매입 조기 집행할게 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죠. 어쨌든 그래서 유로화는 슬라이드 다운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유로화는 마이너스 0.3%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 드라기래 라가르드가 너무 그냥 뻔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추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밀렸던 골드나 기름은 그 뒤로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죠. 그래서 저점권에서 제법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도 바닥에서 나름 스트레이트로 오전에 기록한 고가를 돌파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유럽 시장은 현물 마감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냥 위아래 꼬리가 있는 도찌로 끝났습니다. 즉 유럽은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락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정도로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리스크 지표들 보면 이탈리아 국채 엄청 올랐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하락은 증시에 국한된 것이지 올해 3월에 그 시스테마틱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죠.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탈리아 국채 폭락해야 돼요. 근데 너무 멀쩡합니다. 그리고 구리도 이 정도면 뭐 거의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하루가 남았죠. 이제 그런데 독일이 급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만이 문제지 나머지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유럽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월요일 이후에는 굉장한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가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본장 1시간 전에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었습니다. 75만 건으로 뭐 이 정도면 뭐 울트라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왜 시장이 신경 쓰지 않았냐면요. 그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7렐레, 8렐레 호들갑을 떨면서 그 쫙 하고 지수선물 올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유럽 세션 때 이야기했지만 ECB 총재 기자회견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다 도루묵돼서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 좀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급등하거나 뭐 상승 전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오늘은 이 빅테크 실적 발표이죠. 미국 장마감 후에 있을 것이고 실적도 엄청 잘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스닥은 밀리지 않을 거라 봤는데 이 장 초반에 라가르드 기자회견 때 자꾸 시큰둥한 소리만 하니까 미국 지수들이 그 0.5%까지 하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나스닥 파워미터가 80까지 넘었고요. 그래서 강세 국면이 시작됐고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나스닥은 정말 미친 파워 상승을 합니다. 아주 파워미터가 90까지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또 2.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정말 그 뒤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딱 본장 마감하고 나서 그때가 한 2.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실적 발표 슈퍼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패대기 매도가 나옵니다. 애플 현물 마감은 플러스 3.72%예요. 그런데 장 마감 후에는 마이너스 5%. 아마존도 플러스 1.52% 상승을 마감 후에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트위터는 8% 넘는 상승을 했는데 마감 후에는 마이너스 14.86% 하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나마 페이스북은 상승을 방어했고 구글은 마감 후에는 상승은 늘려서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오늘 빅테크 실적 발표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크다는 게 시장이 심리를 한 겁니다. 참네. 유럽 마감하고 나서 이 나스닥 파워미터 90까지 땡기면서 미친 매수를 한 녀석들 다 세됐네. 아이고 그럴 거면 왜 땡겼어 하겠지만 변동성 장세란 게 그런 겁니다. 칠칠맞게 땡기고 또 실망해서 누르고.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로벌 마켓 리뷰를 하는 이유는 국내 이슈로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죠. 시장의 비는 저는 여전히 숏입니다. 코스피는 원칙적으로 오늘도 숏 대응인데 어제 중국이 오중전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시간 그 오전 11시에 비디오 컨퍼런스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비디오 컨퍼런스까지 하니까 마냥 숏을 세게 치기는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저는 우리 시장 숏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옵션 푸삭거리 다 했잖아요. 한번 주봉 어디까지 밀어볼지 구경해 보겠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옵션 매수는 조금 겁납니다. 어쨌든 선물 매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한마디. 오늘 하루만 버티십시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일주일 다 갑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